오늘은 이제 미분과 적분의 기초 개념인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극한은 조금 특이합니다. 함수를 생각하면 함수값은 특정한 값을 대입하면 계산이 되죠. 그런데 극한은 그 특정한 값을 직접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가 점점 특정한 수에 가까워질 때 그것에 대한 함수의 값은 어디로 접근해 가는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말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란 어떤 값으로 점점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까워지는 값을 바로 극한, 영어로 리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y는 x의 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이제 x값이 2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보겠습니다. x가 1.9이면 함수값은 3.61, x가 1.99이면 함수값은 3.9601, 조금 더 가까워져서 1.999가 되면 거의 4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x가 2.1이면 함수값은 4.41, x가 2.01이면 함수값은 4.0401, 조금 더 가까워져서 2.001가 되면 거의 4에 가까워집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2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은 점점 4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것을 x가 2로 갈 때 x제곱의 극한은 4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학기호로는 x가 2로 갈 때 함수 x제곱의 극한은 4라고 표현합니다. 극한을 수학기호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은 l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x라는 값이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까워지는 값을 여기서는 l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x가 a로 간다는 것은 x가 a와 정확히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a와 같지는 않지만 왼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항상 l은 fa와 같다, 즉 극한값은 함수값과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사실 이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함수의 연속과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연속 및 접선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더 직관적인 예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x가 a로 간다는 개념부터 다시 확실히 해보죠. 어떤 한 점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왼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방향에서 가까워질 때 서로 같은 값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값을 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두 방향의 결과가 같아야 그래프가 그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가 다르면 그래프는 그 점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값은 0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은 1이라고 합시다. 그래프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x가 0으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접근해 보죠. 왼쪽이라는 것은 0보다 작은 값들에서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0입니다. 그래서 x가 0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0입니다. 이것을 왼쪽 극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보다 큰 값에서 시작합니다.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점점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1입니다. 그래서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1입니다. 이것을 오른쪽 극한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왼쪽에서 접근했을 때 결과는 0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근했을 때 결과는 1이었습니다. 서로 다르죠.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은 반드시 하나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극한은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서로 같을 때만 존재합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l은 fa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죠. 극한은 그 점 자체의 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점 주변에서 함수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극한이 무엇인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함수가 간단한 단일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에 대해 매번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극한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fx와 gx입니다. 그리고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가고 gx는 m으로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의 극한은 c 곱하기 l이 됩니다. 여기서 c는 상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함수 전체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면 극한을 먼저 계산한 뒤 마지막에 그 숫자를 곱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수는 극한 기호 바깥으로 그대로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x가 2로 갈 때 3x 제곱의 극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은 상수이므로 밖으로 꺼내면 3 곱하기 x제곱의 극한이 되고 결국 3 곱하기 4가 되어 12가 됩니다. 두 번째 식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은 l 더하기 m이 됩니다. 즉, 두 함수가 더해져 있다면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할 필요 없이 각각의 극한을 먼저 구한 다음 마지막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의 극한은 x제곱의 극한이 4, x의 극한이 2이므로 4 더하기 2, 즉 6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빼기에 대한 성질입니다. 사실 빼기는 특별한 공식이 아닙니다. 빼기를 더하기 마이너스 1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g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gx와 같으므로 방금 배운 상수곱 법칙과 덧셈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식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은 l 곱하기 m이 됩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각 함수가 각각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마지막에 그 결과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의 극한이 4이고 x 더하기 1의 극한이 3이므로 전체 극한은 4 곱하기 3, 즉 12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입니다.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gx의 극한은 l 나누기 m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의 극한이 4이고 x 더하기 1의 극한이 3이므로 나눗셈의 극한은 3분의 4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성질은 앞으로 극한 계산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후 배우게 될 연속과 미분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0분의 0 형태의 극한입니다. 앞에서 함수값과 극한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식을 보다가 분자가 0이 되고 분모도 0이 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0 나누기 0이니까 답이 0 아닌가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분의 0 형태의 극한은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는 값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를 나눌 때 결과가 하나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6은 3입니다. 5분의 10은 2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분모의 확정값 0은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깝게 가고 분모도 동시에 0으로 가깝게 간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즉, 둘 다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결과가 어디로 갈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형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극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수단은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입니다. 즉, 0분의 0 형태가 나오면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 나누기 x 빼기 2의 극한입니다. x가 2로 갈 때 0분의 0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식을 바꾸겠습니다.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공통인수 x 빼기 2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x-2는 극한 안에서 절대로 0이 아니므로 약분할 수 있고 약분하면 x 더하기 2만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형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부정형이 아닌 극한이므로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는 4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극한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두 함수가 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극한을 각각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함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함수에 대해 성립하면 여러 함수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덧셈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3개의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2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함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 방금 묶었던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다시 한번 두 함수의 극한 성질을 적용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씩 나누고 또 한 번 더 나누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식은 세 함수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각 항의 극한으로 모두 분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각각의 값을 구한 다음 마지막에 모두 더하면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식은 세 함수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각 함수의 극한으로 모두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모두 곱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이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단원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의 연속과 미분, 그리고 적분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분도 결국 극한에서 시작하고 적분 역시 극한이라는 개념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배우게 될 미적분 전체가 바로 오늘 배운 극한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